자, 영주권 취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F1 비자, J1 비자, H1 비자는 전부 다 이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비이민 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들어올 때 비자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언젠가 나가야 되는 거죠. H1은 맥시멈 몇 년까지 할 수 있냐면 6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H1으로 취업이. 그래서 3년이 일단 한 번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3년을 다시 한 번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6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내가 한국을 만약에 가서 한 2년을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2년 동안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 동안은 그 6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H1 비자든 뭐 J1 비자든 학생 비자든 어느 순간은 가야 됩니다, 한국에. 그런데 이제 영주권이라고 하는 그린카드는 아예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겠다. 그래서 영주권이에요. 영구히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권한을 주는 게 영주권입니다. 근데 H1 비자, J1 비자는 회사의 규모를 많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직원들이 100명이 안 되는 회사도 많고. 그리고 회사의 매출 규모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 배우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공하고 이 잡하고 잡이라기보다 인턴 자리하고 매칭이 되는가를 핵심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건 H1이에요. 그래서 H1은 건 정규 잡이잖아요. 그래서 전공하고 이 잡 디스크를 굉장히 많이 보고 회사 규모도 보고 뭐 회사 인원수도 보고 매출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는 J1보다는 H1이 훨씬 더 좀 까다로운 거죠. 근데 영주권은 어때요? 이거는 미국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모든 소셜 베네핏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영주권자도 받지만. 그러니까 뭐 연금도 혜택이 있고 무슨 뭐 혜택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프로세스할 때는 이민국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회사의 인컴 스테이먼트나 무슨 뭐 그것도 다 보고 진짜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사람인지 뭐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영주권 스폰서하는 거를 굉장히 꺼리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영주권자인데 6만 불 연봉을 줘야 되면은 회사가 최소한 넷 프로핏이 6만 불 이상이 났다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 10만 불, 20만 불 넷 인컴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금 보고를 줄인단 말이에요. 세금을 왜냐면 10만 불 넷 인컴을 만약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세금이 얼마 나갈 것 같으세요? 4만 불이 세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10만 불 넷 프로핏을 내버리면 4만 불을 그냥 탁수로 내야 되니까 그냥 이거를 한 3만 불로 줄이면 오히려 낫다, 뭐 2만 불로 줄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한테 맨날 와서 하는 거는 이거 마이너스 내주세요라고 하는데 불법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럼 이제 장부 조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비용을 많이 썼다, 뭐 인컴을 줄이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법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불법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한국 회사들은 넷 프로핏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주권 스폰서를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 이 잡 타이틀은 6만 불 이상의 연봉을 줘야 된대요. 왜냐면 H1은 파트타임을 할 수가 있어요. H1은. 그래서 4만 불 연봉자인데 20시간만 일한다 해서 2만 불 연봉을 줘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주권은 파트타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5만 불, 6만 불이 급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은 꺼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주권은 완전 디퍼런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권은 이제 3단계를 거쳐요. 근데 그것까지 오늘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 이제 우리가 반가운 소식은 영주권은 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뭘까요? 1순위 뭘 것 같으세요? 아, 그렇죠. 결혼. 제일 좋은 건 그냥 사랑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그 남자가 시민권자인 거죠. 하필이면 그 여자가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작년에 우리 플러스 커리어로 인턴 온 학생들 중에 3명이 결혼을 했어요. 하필이면 3명 다 시민권자의 남자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하필이면 버지니아에서 결혼하고 LA에서 결혼하고 뉴욕도 한 명 있어요. 제일 빠른 거는 사랑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시민권자를 만나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럼 비자고 뭐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그거는 1순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이면 영주권이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하필이면 만났는데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필이면. 또는 학생이거나. 그럼 이제 오히려 내가 신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중대한 사명을 띠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여기는 없으니까, 미국은, 뉴욕은. 그래서 여자들은 넘쳐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쁘지만 실제로 좀 그래요. 왜냐면 듀오에도 내가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걔네들이 하는 굉장히 농담 중에 하나가 또 하버드야?
여자인데 하버드 출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듀오에.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의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미국에. 그리고 음대, 미대, 패션스쿨 대부분의 여자들이기 때문에 듀오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다 여자들인 거예요. 근데 남자들 찾기가 어렵잖아요. 뭐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아서 하필이면 또 여자분들이 많네요. 오늘은. 근데 딱 만났는데 남자가 괜찮아요. 그러면 불법 체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물어보고 사귈 수는 없잖아요. 불법 체류면 난 너를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에 빠졌는데 보니까 멀쩡한단 말이에요. 영어도 나보다 훨씬 잘해요. 초등학교 때 왔대요. 초등학교 때 왔는데 부모님이 영주권에 들어서 불법 체류가 되잖아요. 그럼 얘도 다 불법 체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법 체류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이제 서류 미비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그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데, 한국말 잘 못하고, 근데 스테이터스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분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해요. 왜냐면 내가 서류 미비자인 경우에 사실 얘기가 되게 꺼려지거든요. 누가 이걸 신고하면 이제 추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1순위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치고, 2순위는 뭐냐면은 석사 학위자 이상이에요. 또는 5년 경력 이상자들. 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5년 경력 이상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영주권 들어가면 2년 정도 걸려요. 과거에도 2년 걸렸고, 지금도 2년 걸려요. 그 다음에 3순위자가 있어요. 3순위자는, 지금 이제 취업 영주권 말씀드리는 건데요. 3순위자는 이제 학사 학위자들이에요. 학사 학위자들. 그러면은 이 전공하고 이 사람 경력하고 영주권 포지션하고 매칭을 해갖고 보는데, 이게 재작년까지는 몇 년에 걸렸냐면 3순위자들은 학사학위만 있는 분들은 8년이 걸렸어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7년, 8년. 그러니까 노예 계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요. 왜냐면 영주권은 H1은요, 한번 받으면 내가 이 회사에서 한 6개월 일을 하다가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를 하실 수가 있어요. 비자를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H1은. 그래서 같은 뭐 비슷한 포지션을 찾아가고 다른 회사에서 연봉 많이 주면은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비자는 여기서 받았는데, 죄송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10,000 더 준답니다. 그러면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트랜스퍼를 해버릴 수가 있다면. 그런데 영주권은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신청에 들어가서 영주권 나올 때까지 8년이 걸려버리니까 중간에 이 사람은 어디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면, 지금 프로세스 중인데 오도 가도 못하니까는 3순위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꺼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해서 석사를 하신 분들도 많아요. 야, 석사 해가지고 2년 하는 게 4년이 훨씬 더 빠르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석사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주려면은 연봉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포지션 찾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학사는 포지션이 뭐 100개라면 석사는 포지션이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석사를 하신 분들도 이제 나중에 포지션을 못 찾아가지고 이제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anyway. 3년 전까지만 해도 3순위자들, 학사학위가 있는 분들은 영주권만 했는데 7, 8년이 걸렸는데요. 이게 갑자기 순위가 막 이제 3순위자들이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2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2순위나 3순위나 거의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진 거죠. 더구나 여러분 들어보시는 닭공장 이런 거 들어봤어요? 닭공장? 안 들어봤구나. 학생들이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냐면 닭공장에 가서 닭 자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유식하면 언스킬드 잡이라고 불러요. 언스킬드 잡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노동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험한 일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비숙련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영주권을 주고 이거를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실제로 그걸로 굉장히 많이 오세요. 지금도 버거킹에서 일하고 뭐 피자헛에서 그러면 다행이죠. 그래도. 근데 그런 회사는 다 어디냐면 저 시골들에 있어요. 뭐 노스캐롤라이나 뭐 저기 루이지애나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루이지애나 지사가 뭐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다 시골들에. 뉴욕은 거의 없어요. 그 언스킬드 잡으로 오는 경우에도 한 7번, 8년 걸렸어요. 그건 한국에서 신청하고 나서 승인이 나고 나서 미국을 와가지고 한 1, 2년 일하면 영주권을 이제 파이널리 받는, 영주권을 받아갖고 들어오는 건데 의무복무 기간이 1, 2년 있는 건데 지금은 그것도 한 2, 3년 안에 지금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영주권 받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법인에서도 이제 영주권 프로세스를 많이 하고 있죠. 저희 변호사들도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영주권 들어가시거나 주위에 영주권 수속이 필요한데 변호사, 믿을 만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알려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진 않고 저희 그 이민 변호사가 하시니까. 그래서 영주권 취득은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사학위만 지금 있어서 3순위로 들어가셔도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면은 이제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프로세스는요, H1을 들어가서 H1으로 한 2년 정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뭐를 안 보여줘도 될까요?
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쵸? 왜? 내가 이 사람 2년 동안 월급을 줬잖아요. 급여를.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내 프로핏이 하나도 없어도 이 사람을 고용해갖고 2년을 채용을 했으니까 내 프로핏이 없어도 충분히 내 파이낸셜 어떤 능력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주권 들어가는 게 회사도 좋고 본인도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금 채용도 안 된 상태에서 실제 일도 안 해봤는데 영주권을 들어가려면 6만 불이면 6만 불의 내 프로핏을 내야 되니까 그건 되게 이제 회사도 부담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 내라 그래요. 이 영주권 해준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한 2년 정도 미니멈 한 1년 정도 H1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영주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프로핏이 막 몇십억씩 나거나 몇만 불 이상 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근데 보통 한국 회사들은 많이 프로핏을 안 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H1 들어가서 몇 년 있다가 영주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